안녕하세요. 미소교회 맹경재 목사입니다. 우리 주사부 안성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오늘 말씀하실 제목을 보니까 알코올과 당뇨병 그리고 췌장 질환. 이 췌장이라는 게 췌장암이 굉장히 위험한 암이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 과거에 김정현 씨인가의 소설가가 쓴 아버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라는 소설에 그 아버지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들한테 인정 별로 못 받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췌장암에 걸려서 죽는 그러한 모습을 나와서 그때 췌장암이 뭐지?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이 췌장암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그런 암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 암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 췌장 질환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당뇨병은 워낙 흔한 거고요. 친구들 셋 중에 하나는 다 당뇨병 환자들입니다. 당뇨병은 굉장히 심한데 알코올과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우리 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과 당뇨병 그리고 췌장 질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췌장은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리 친숙하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이 췌장도 오장육부 중 하나입니다. 췌장은 그마치 인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췌장은 가로가 약 1.5cm, 세로가 약 3에서 5cm, 두께가 2cm 연한 격색을 띤 장기입니다. 무게는 약 60g으로 오장 중 가장 가볍습니다. 신체 내의 췌장의 정확한 위치는 간장의 반대편인 좌측, 간은 우측 상부에 있거든요. 간장의 반대편인 좌측, 상복부 척추와 위 사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간장처럼 손으로 만져지지 않습니다. 췌장은 하루에 500에서 800cc 최액을 분비합니다. 최액은 단백질 소화효소 트리프신과 지방효소인 라파제, 탄수화물 소화효소인 아밀라제 등이 있습니다. 지방효소인 라파제는 담낭, 쓸개가 담낭이죠. 담낭에서 나는 담즙의 도움을 받아야 비로소 소화작용을 일으킵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듭니다.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인슐린은 혈액으로 들어가 몸 안의 장기 조직에서 기능을 발휘합니다. 인슐린이 없으면 포도당이 우리의 신체 활동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할 수 없는 포도당이 혈액 속에 쌓이게 되고 나중에 오줌에 섞여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당뇨병입니다. 내 것도 아닌 정신병원의 아침은 당뇨병 환자들로 매우 분주해집니다. 아침을 맞은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은 간호사실 앞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혈당 측정기를 띤 간호사들이 나타나고 곧이어 공복 혈당 측정이 시작됩니다. 그들 중 당화 혈색소가 높은 환자는 인슐린 주사를 맞습니다. 당뇨병은 신체가 인슐린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거나 인슐린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여 포도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질환이라는 것쯤은 우리들 모두 잘 알고 있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왜 내과도 아닌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에 왜 이렇게 많은 당뇨병 환자가 발생할까요? 이들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알코올성 당뇨병 환자들입니다. 그러면 알코올이 췌장에 끼치는 해에 대해서 해를 알아보면서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들며 만들어진 인슐린은 혈액에 들어가 몸 안의 장기 조직에 작용을 합니다. 인슐린이 없으면 섭취된 포도당은 실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서 사용할 수 없는 포도당은 쌓이게 되고 누적된 포도당은 결국 오줌으로 배출됩니다. 포도당이 섞인 오줌은 단맛을 내어 당뇨병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당뇨병입니다. 췌장은 본래 위장에 부속된 위장관 속의 음식물 소화에 필요한 소화액을 내보내주는 분비선의 하나였습니다. 여기에 인슐린 기능이 더해진 겁니다. 췌장에서 분비된 소화액은 두 가닥의 관을 통해 12장으로 흘러갑니다. 이 관은 많은 가지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자의 췌간은 이 관들이 울퉁불퉁하고 구불구불하여 구부러졌다 가늘어졌다 하여
소화 체액의 흐름을 방해하여 계곡 하류에 댐이 생긴 것처럼 체액을 고이게 합니다. 고인 체액은 내압이 상승되어 압력이 상승되어 묵은 광벽을 파괴하여 가까운 췌장세포 집단 자신을 소화해버리는 녹여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췌장세포 집단은 혈액에 섞여 흘러온 알코올의 작용으로 상하기도 합니다. 알코올의 작용으로 체액 분비 조절기구에 변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항원이 된 체세포의 막에는 항체와 감작 T임파구도 작용을 합니다. 분비되는 체액의 성질도 바뀝니다. 이것들이 섞여 췌장이 점점 상해갑니다. 이것이 만성 췌장염입니다. 독일인 의사 랑게르 한스가 췌장 부위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군을 처음으로 발견하였습니다. 그 부위는 마치 우리나라 남해안의 한려수도에 작은 섬들이 무수히 떠 있는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의 작은 세포군을 랑게르 한스 섬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랑게르 한스 섬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일종의 호르몬으로 혈액 내의 당분, 포도당입니다. 당분을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게 일정한 당도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식사 후 체내에 당분이 많아지면 신체에 매우 해로운 병변이 일어나게 되므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여 과잉된 당을 알맞게 내려주고 식사를 하지 않기를 느끼게 되면 인슐린의 분비를 정지시켜 더 이상 혈당이 내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조절합니다. 그렇게 알맞게 조절된 당분을 에너지를 만드는 구연산회로, 이걸 또 호흡사슬이라고도 하죠. 구연산회로로 보내고 그곳에서 호흡을 통해 들어오는 산소와 결합하여 연소가 되면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은 그 에너지를 사용하여 신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코올로 인해 근만성 췌장염이 발생을 하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랑게르 한스성까지 파괴되어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없게 됩니다. 또 인슐린이 분비되었다 할지라도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체내에 들어온 알코올 때문에 파괴되어 당 조절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과잉 생산된 혈액 내의 당분을 주체할 수 없게 되어 생체의 호메오스타시스, 즉 생체 조절 기구에 의하여 혈당을 내려주는 수단으로 신장을 통하여 당분이 소변과 함께 체외로 배설됩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소변을 맛보면 단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당뇨병은 반드시 알코올 때문에 걸리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이 상습 음주자에게서 근만성 췌장염이 나타나고 여기서 다시 당뇨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알코올을 당뇨병의 주 인자로 꼽게 됩니다. 알코올이라는 그 밖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소인과 비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양친이 당뇨인 경우 그 자녀도 당뇨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집안 내력에 당뇨병이 있거나 비만인 사람이 있다면 당뇨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알코올 음료 사용을 되도록 삼가야 하며 자주 혈당 검사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뇨병은 예정상으로 30대에서 40대의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통계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알코올과 심장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할리데이 하트 신드롬,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일요일과 휴일 등 전날에 과음하여 쉬는 날 과음을 해가지고 심장의 고통을 받는 것이 할리데이 하트 신드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에서 그런 날에 과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30, 40대에서요. 당뇨 초기 증상은 다음 다식 다뇨의 3대 증상을 들 수 있습니다. 목이 말라 계속 물을 마셔도 갈등은 계속됩니다. 마신 물 때문에 쉴 수 없이 소변을 보아야 하고 식욕의 이상 항진으로 항상 허기진 사람처럼 개근스럽게 먹어도 다시 허기를 느껴 쉴 수 없이 먹어야만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전신의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므로 탈진과 허탈과 피로가 쌓여 급격히 체중이 감소됩니다.